저는 이진성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소노아트라고 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 기획 일을 22년 지금까지도 꿋꿋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죠. 단순히 저 같은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업계에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미술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기자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평론을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현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제가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작가가 아니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저는 지금도 제가 갤러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작가님들한테 훨씬 애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작가들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제가 제 일을 할 때 설레일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전시가 바뀌기 전에 비어있는 공간이었다가 작품들이 막 걸려져 있어요. 그리고 조명을 맞춰요. 조명을 맞추면 그 전시의 첫 번째 관람자가 제가 되는데, 그때 되게 설레요. 그리고 막 가슴이 뛰어요. 미술사에서 되게 중요한 획기적인 발명들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원근법이에요. 원근법이 생기면서 그 전에는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저와 뒤에 있는 배경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면회화잖아요.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입체를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단면된 캔버스의 작업을 그리는 건데, 거기에 저와 뒤에 배경은 평평하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실은 르네상스에 오면서 여기에 원근법이 생기죠. 원근법이 되게 중요했다, 미술사에서.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작업실에서 작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 첫 번째가 바로 인상주의예요. 근데 그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서 나갈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실은 물감이 바뀌면서부터입니다. 튜브 물감을 쓸 수 있게끔 되면서부터 인상주의 화가들은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아뜰리에 안이 아니고 실제 하는 풍경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작업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만약에 되게 감명 깊게 오늘 노을 지는 걸 봤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머릿속에 담고 아뜰리에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됐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그 앞에 가서 캔버스를 놓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문화적으로 충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이제 현대로 왔을 때 획기적이었던 거는 비디오 아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실은 조각 작업이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평면 회화가 아니고 비디오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세계적인 아티스트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나오면서부터 미디어 아트가 굉장히 발달을 하죠. 백남준의 작업은 과천 현대미술관 가시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 작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그 다음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과천에 가실 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국립현대미술관에 가셨다. 우연히 로비에 있는 큰 작품을 봤다. 아, 그거 백남준이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픈하게 되는 강의에서는 실은 그 음악과 미술에 대한 것들이 조금 섞여 있어요. 물론 주는 미술이죠. 그런데 시각적으로 좀 피곤할 때는 눈을 감고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 또 위로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파트 1의 10강의의 중심은 실은 우리가 귀로 먼저 음악을 듣고 끝날 때는 제가 추천하는 그림을 같이 감상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대신에 이 음악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합니다라는 저의 설명은 없어요.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음직한 10곡을 선곡을 했기 때문에 그 곡이 여러분들한테 제 강의를 시작하는 첫 번째 문을 여는 그런 과정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짧은 강의를 듣고 나서는 그 강의의 마지막은 좀 시각적으로 같이 집중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 그냥 좋은 작품을 여러분들과 같이 짧게라도 감상을 해보고 싶은 저의 욕심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하고 이제 미술사를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직접 창작을 하는 그런 창작 워크숍이 또 6회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수업이 순서상 앞부분에 준비 운동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 중간에 미술사 수업이 길게 있습니다. 미술사는 미술을 알기 위해서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은 우리 원근법 누구나 알죠. 인상주의 전묘법 누구나 알죠. 그런데 그거는 책을 봐도 아는 거고 굳이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근법을 그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미술사를 공부를 하고 나서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강의를 그 이후에 실은 그거를 그려보면 그 원근법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리고 인상주의의 전묘법이 미술사의 전후에서 어떤 큰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도 그거는 본인이 직접 해보는 이상의 기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해 라고 해서 이건 중요하구나, 그게 아니고 이게 이래서 되게 중요했구나 라는 알을 우리가 같이 만났으면 하는 그 시간이 그 6곡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2개의 수업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워낙 전시관이 많아서 거기에서 한번 전시를 같이 보고 얼굴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이런 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대신에 전시를 보러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같이 보는 게 중요하죠. 우선은 자기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시면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그 현장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가 같이 전시를 봤다는 그 의미가 훨씬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서촌을 같이 한번 걸어볼 거예요. 계절이 어느 계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걷기 좋은 계절이었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이긴 한데 서촌에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정선이 조선시대 그린 수성독 계곡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만 봤을 때는 몰라요. 그 계곡이 있는 현재도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렸구나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 얼마나 옛날 얘기예요. 그때부터 있었던 그 계곡의 그 바위와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옛날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이상의 집도 있고 시인 이상의 집도 있고 박노수 작가님의 박노수 미술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한국의 근대 화가죠. 이상범 고택이 아직도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고택에서는 현대 작가들의 전시가 가끔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스케줄을 짜서 같이 보는 시간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호기심 있는 분들. 지금 만약에 갤러리나 미술관을 가는 게 주저되는데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 지금 충분히 내가 즐기고 있는데 더 알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게 혹여 아주 작은 부분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이라고 하는 건 무궁무진하고 정답이 없는 곳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도 필요하고 공부를 깨우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주변에 있는 갤러리를 찾아가세요라고 하면 그것도 되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러시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켜셔서 스마트폰에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검색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최근에 하고 있는 기획 전시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 중에서 어떤 거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어떤 이거 되게 궁금하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궁금한 전시가 있으시면 그때 그곳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작정 어느 갤러리가 어느 미술관이 어느 박물관이 좋은 걸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획 전시는 바뀌어요. 3달이나 4달에 바뀔 수도 있고 갤러리는 2, 3주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걸 놓칠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요즘에 어떤 전시가 어느 갤러리에서 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찾았는데 우리나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디 스페인에 있는 뭐 프라도 미술관이 될 수도 있고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이 그림 나 진짜 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면 용돈을 쪼개서 여행을 가서 꼭 그 그림 앞에 서보는 상상을 하잖아요. 가기 전까지. 그런 첫 경험들이 여러분의 취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취향이라는 단어도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울림, 안목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데 여러분에게 제 강의가 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울림이 하나 돼서 그 울림이 되게 나중에 커지겠죠. 네, 그런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